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이 지난 17일 2022년 간호대학생 선거정치 리더십 아카데미를 개최했습니다. 양성평등 의식을 지닌 정치 리더 양성을 위한 이번 아카데미는 선거, 정치와 관련된 주제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내년 3월 제3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가 실시됩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31일 관계기관 실무협의회를 개최하는데 제3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와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우리나라 선거 역사를 통해 민주주의의 역사와 가치를 돌아보는 사이버 선거 역사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선거 콘텐츠를 관람할 수 있는 사이버 선거 역사관에 대해 알아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선거방송 뉴스입니다. 양성평등의식을 지닌 정치 리더 양성을 위한 간호대학생 선거정치 리더십 아카데미가 지난 17일 선거연수원에서 열렸습니다. 전국의 간호대학생 8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2년 간호대학생 선거정치 리더십 아카데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이 지난 17일 수원시 소재 선거연수원 대강당에서 전국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2022년 간호대학생 선거정치 리더십 아카데미를 개최했습니다. 미래국가와 사회의 양성평등의식을 지닌 정치 리더를 양성하고 민주적 시민의식 함양을 통한 선거정치 과정의 능동적인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아카데미는 전국의 간호대학 간호학과 학생 80명이 참가했습니다. 2022년 간호대학생 선거정치 리더십 아카데미는 선거연수원 문은영 교수의 선거 절차의 이해, 황현진 교수의 리더의 소통 레시피, 대한간호정우의 정혜선 수석부회장과 이수진 국회의원의 내 삶을 바꾸는 정치, 서울 아산병원 김명숙 수석부장의 간호대학생의 진로와 비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선거 정치와 관련된 내용의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남영숙 경상북도 의원, 박주리 과천시 의원 등 간호사 정치인과 간호대학생과의 만남도 이뤄졌습니다. 간호대학생으로서 이런 정치 관련 행사에 참여할 기회가 많이 없기 때문에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회를 비롯하여 앞으로 많은 학생분들께서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간호사로서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하는 미래의 정치인 그리고 미래의 간호사로서 성장했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저희 대한간호대학 학생협회도 간호학생분들께서 정치에 더욱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거연수원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과 유권자 교육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2023년 3월에는 제3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가 실시됩니다. 이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31일 관계기관과 실무협의회를 개최합니다. 관계기관 실무협의회는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는지, 제3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의 사무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2023년 3월 8일 제3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가 실시됩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8월 31일 중앙선관위 과천청사 4층 회의실에서 조합장 선거의 안정적인 준비와 관리를 위한 관계기관 실무협의회를 개최합니다. 조합장 선거의 관계기관 협력 방안 논의를 위해 마련된 이번 실무협의회에는 중앙선관위 관계자를 포함해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등 모두 6개 기관의 담당자들이 참석합니다. 협의회에서는 불합리한 조합별 정관 등 내부 규정 개정 필요성과 일정 등을 논의하고 선거와 관련한 위법행위 예방 단속, 계도 홍보와 관련한 협조사항과 당부사항 등을 전달합니다. 한편 제3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는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투개표 사무 전반을 위탁 관리합니다. 2023년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는 임기 만료일 전 180일인 2022년 9월 21일부터 선거와 관련한 기부 행위가 제한되며 2023년 2월 17일부터 21일까지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고 2월 21일과 22일,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습니다. 후보자 등록 신청을 마친 후보자는 2월 23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3월 7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3월 8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투표하고 투표 종료 즉시 개표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조합장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대응할 계획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역사를 통해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역사와 가치를 돌아볼 수 있는 전시 공간으로 사이버 선거 역사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선거 역사관에서는 온라인상에서 우리나라 역대 공직선거의 역사를 관람할 수 있고 선거 벽보나 투표 용지를 직접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우리나라의 선거와 민주주의의 역사를 이해하고 선거를 직접 체험할 수 있게 하는 사이버 선거 역사관을 2014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선거 역사관은 선거 전시관, 특별 전시관, 선거 영상관, 선거 체험관, 선거 교실, 사료엔 콜렉션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거 전시관은 대한민국 선거사, 대통령 선거사, 국회의원 선거사, 지방선거사, 선거용품사 등 우리나라 역대 선거와 관련된 자료와 기록사진 등을 관람할 수 있고 특별 전시관에서는 2007년 기록 엑스포, 2010년 국제기록 문화 전시회 등 그동안 선거관리위원회가 진행했던 특별 전시회를 다시 한번 만나볼 수 있습니다. 선거 영상관에서는 선거와 관련된 다양한 영상물을 통해 한국 선거의 발자취를 관람할 수 있고 선거 체험관에서는 사이버상에서 선거 벽보와 투표용지를 직접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선거 교실은 선거의 정의, 공직선거제도, 선거 이야기 등 선거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만나볼 수 있으며 사료엔 콜렉션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검색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이버 선거 역사관은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이용할 수 있다면서 사이버 선거 역사관을 통해 많은 유권자와 미래 유권자들이 보다 쉽게 우리나라 선거를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일상에서 선거나 정치, 민주주의와 관련된 단어를 자주 듣고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단어의 의미나 내용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계신가요? 선거 키워드 시간에는 선거, 정치, 민주주의와 관련된 단어를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김진 아나운서, 오늘의 키워드는 뭔가요? 네, 오늘의 키워드는 역사 속 선거입니다. 유구한 역사 속에서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리우는 선거가 어떻게 발전해야 하는지 알아볼 텐데요. 최영 아나운서는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시작부터 아주 심오한 질문인데요. 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건 공정성이 아닐까요? 선거가 공정하게 실시돼야 그 결과도 인정받을 수 있을 테니까요. 네, 맞습니다. 선거의 생명은 바로 공정성입니다. 이 공정성이 보장되는 선거제도가 있기까지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투쟁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군요.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부터 해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고대 그리스 아테네 이야기부터 해볼까 합니다. 선거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수단인데요. 이 민주정치라는 것은 고대 아테네에서 처음 등장했죠. 이 고대 아테네에서는 모든 시민이 국가의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직접 민주주의 형태로 민주정치가 이뤄졌습니다. 국가의 모든 결정에 시민들이 직접 의사표시를 한 거죠? 네, 이 아테네 시민들은 시민총회인 민회에 모여서 법률을 제정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등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했습니다. 공직자는 추첨으로 선출했고 그 임기는 대부분 1년이어서 권력을 독점할 수 없었습니다. 공직자를 추첨으로 선출했다니 운이 좋으면 누구나 공직자가 될 수 있었군요. 그런데 이 시민에는 모든 사람이 포함되었나요? 네, 그랬다면 정말 좋았겠지만 아쉽게도 그건 아니었습니다. 고대 아테네 시민은 18세 이상의 성인 남자만 해당됐는데요.
그러니까 노예나 여성, 외국인 등은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참정권을 갖기 위해 긴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노력했다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네,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모든 국민이 직접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건 시민혁명을 통해 근대 민주주의가 등장한 이후부터입니다. 이 근대 민주주의는 국민 개인의 자유와 재산을 보호하고 권리를 강조하기 위해 시작됐는데요. 권력 분립, 대의제, 다당제와 같은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원리들이 갖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시민에도 노동자와 농민과 같은 일반 대중은 소외됐었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네, 다양한 혁명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1649년 청교도 혁명, 1688년 명예혁명과 미국의 1776년 독립혁명 등을 계기로 근대 민주주의가 발전했습니다. 특히 1789년 이 나라에서 일어난 혁명을 통해 근대 민주주의가 더욱 발전했는데요. 어딘지 아시겠어요? 영국과 미국을 제외해야 하는 거죠. 좀 어렵네요. 힌트 좀 주세요. 네, 힌트 드릴게요. 영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유럽 국가고요. 또 큰 탑이 있는 국가입니다. 어딘지 아시겠나요? 생각났어요. 큰 탑이라고 하면 프랑스 아닐까요? 네, 프랑스 정답입니다. 1789년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났는데 이 프랑스 혁명에서 인권 선언이 채택되면서 공권적 특권이 폐지됐고요. 시민 계급이 정치 사회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20세기 이후 민주주의는 한층 더 발전했는데요. 그 기반이 된 건 무엇인지 아시나요? 20세기라면 아무래도 자본주의가 발전했을 텐데요. 네, 이 20세기 자본주의가 확대되면서 노동자 등 그동안 소외됐던 계층이 사회 중심 세력으로 등장했습니다. 이들이 선거권을 얻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고 현대에는 누구나 선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됐죠. 또한 국민의 정치 참여 기회도 점차 확대됐습니다. 네, 수세기에 걸쳐 선거와 현대 민주주의가 완성된 거네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선거 이야기도 궁금해지는데요. 네, 우리나라 선거 이야기를 하기 위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최양 아나운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선거가 언제인지 아시나요? 이건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1948년 5월 10일 실시한 선거가 최초 선거죠. 일명 50총선거라고 하죠. 네, 역시 잘 알고 계시네요. 우리나라 최초의 선거는 1948년 5월 10일 열린 50총선거입니다. 50총선거는 헌법 제정이라는 특별한 목적을 가진 재헌국회를 구성하기 위해 국회의원을 선출한 선거였는데요. 원래는 유엔의 결의에 따라 8개국 대표로 구성된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이 파견돼 한반도에서 총선거를 실시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소련이 거부하면서 남한에서만 단독으로 선거가 실시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국민은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 때 투표권이 없었잖아요.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기 위해 투표를 한다는 게 조금은 낯설지 않았을까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국민은 민주주의 선거 경험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거를 치르기에 앞서 국민들을 상대로 대대적인 홍보를 했는데 그 결과 엄청난 투표율이 나왔습니다. 투표율이 얼마나 나왔을까요? 가장 최근에 있었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투표율이 약 66%였으니까 한 80% 정도였지 않았을까요? 네, 이 80%라는 숫자도 어마어마한 건데 맞아요. 그 당시에는 무려 95.5%라는 투표율이 나왔습니다. 95.5%요. 투표권을 가진 거의 모든 사람들이 투표를 했군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높은 투표율로 정부 수립에 대한 국민적 염원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50총선거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는데요. 이 선거를 위해서 선거일 전날부터 당일까지 시위와 술 판매를 금지했다고 하네요. 네, 오늘은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민주주의 선거부터 근대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다양한 시민혁명들,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선거 이야기까지 역사 속 다양한 선거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희생으로 현재의 선거제도를 만들어 온 만큼 소중한 선거권을 꼭 행사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주단 아나운서,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선거 키워드였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우리나라 선거제도와 민주주의의 역사를 이해하고 선거 절차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중앙선관위 과천청사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프로그램은 위원회의실 방문, 선거 홍보관 체험, 선거 도서관 견학 등으로 진행되는데 특히 선거 홍보관에서는 사전투표와 개표 과정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견학 프로그램을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초중고등학생과 일반인 단체로 진행되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견학 희망일 14일 전까지 예약해야 합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올바르고 성숙한 토론 문화 확산을 위해 대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2022 대한민국 열린 토론대회를 개최합니다. 토론대회에 참가할 대학생 64개 팀은 오는 9월 19일부터 28일까지 중앙토론위에서 일괄 모집 선발하며 고등학생 32개 팀은 각 시도 토론위에서 9월 30일까지 각 시도 대표를 선발합니다. 2022 대한민국 열린 토론대회는 11월 1일에는 고등학생부 예선이, 11월 2일과 3일에는 대학생부 예선이 열립니다. 예선을 통과한 팀은 11월 4일에 본선, 11월 11일에 결선을 치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산 탄현에서 막창집을 운영하고 있는 올해 40살 김성현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일단 이 작은 골목 상권에서 20년 동안 운영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부터 시작해서 제가 2대째 이제 가업을 이어오고 있는 중인데 저희는 이제 막창 고기를 아버지께서 직접 손질을 하셔가지고 여러 군데 납품도 했었고 어머니는 이제 김치를 담그고 소스를 담그고 하셔가지고 손님들이 직접 담근 음식이다 보니까 맛있게 생각하고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또 부모님께서 지금 은퇴 준비를 하면서 겸사겸사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계세요. 그래서 거기서 시골에서 올라오는 맛 좋은 고추나 호박, 대파 이런 거는 저희 가게에 직접 공수해갖고 식재료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 집만의 좀 매력인 것 같아요. 20년 동안 해서 단골 손님들은 꾸준히 많이 찾아주시는 편이에요. 어린 아이서부터 막창 먹고 컸다는 얘기를 할 정도로 지금은 이제 술도 한 잔 같이 걸칠 수도 있고 오래되다 보니까 좀 이제 삶에 이런 게 묻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가게에. 지난번 지방선거 때 이제 선거운동원들이 이제 운동 유세를 마치고 저희 가게에 손님으로 오신 거예요. 선거운동원들이. 근데 파란색 옷을 입고 계신 분들이 앉아서 이제 밥을 드시러 오셨는데 그 다음에 몇 분 안 있다가 빨간색 옷을 입으신 분들이 또 들어오시는 거예요, 저희 가게에. 그래서 서로 이제 운동 마치고 서로 반갑게 인사 또 나누고 저는 일하면서 그 모습을 사진으로 못 담아둔 게 되게 아쉽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화합의 장을 저희 가게에서 이렇게 일 끝나고 나서까지 마련했다는 게 엄청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 뿌듯하고 이게 선거가 그래서 잘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도 다시 한번 느낀 시간이었어요. 나에게 선거는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부터 선거에 참여를 하면 변화하는 사회를 금방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곧 태어날 저희 아이한테도 좋은 세상을 물려주고 싶고요. 선거에 꼭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국 선거방송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